96페이지 24번부터 2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 24번을 한번 펼쳐보세요. 24번 금속 재료 결함 탐상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의 주파수 범위인 것은 1 내지 5MHz입니다. 금속 재료.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는 그 1 내지 5MHz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2MHz죠. 2MHz나 현장에서 보니까 4MHz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 꼭 알아두시고 요 메가헤르츠를 킬로헤르츠를 헤르츠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요걸 한번 보고 또 이제 완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침투 처리 과정을 거쳐서 세척 처리 후에 현상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상제를 안 쓰고 바로 열풍 건조기를 사용하여 시험체 불연 속부에 세척 처리했으니까 현상제를 안 쓰니까 건조는 해줘야 되겠죠. 그죠? 건조기를 사용하여 시험체 불연 속부의 침투액이 열팽창으로 인하여 시험체 표면으로 표출되어 지시 모양을 형성시키는 현상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현상법이라고 합니다. 이 무현상법은 형광 침투할 때는 가능하지만은 염색 침투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26번 수세성 염색 침투액. 수세성 염색 침투액과 습식 현상제 사용하는 침투 탐상 시험에서 요구되지 않는 기구나 장치는 여기에 유화를 수세성 물로 씻기는 씻지만 유화제를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화 액조를 쓸 수는 없습니다. 현상액조가 있어야 되고 수세성이니까 그 다음 습식 현상제니까 건조기가 있어야 되고 침투액조는 있어야 되지만은 유화액조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 질량 분석 시험, 압력 변화 시험 등과 같은 종류의 비파괴 검사인 것은 누설 검사입니다. 누설 검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면 헬륨 질량 분석 시험, 압력 변화 시험 외에도 기포 누설 시험, 할로겐 누설 검사, 기체 방사선 동위원소법 등을 이용하여 누설 검사를 적용합니다. 이 누설 검사도 책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다 지금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겠죠. 자, 27번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없는 것은 잔류 자장을 측정하는 자장계는 자기 비파괴 검사에서 필요한 것이지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 필요한 장비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외선을 비추는 자외선 등이라든지 표면 온도계, 침투 비파괴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표면 온도계,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조도계 등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28번 침투 탐상 시험 할 때의 온도, 표준 온도보다 낮은 표준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15도에서 50도입니다. 그 표준 온도보다 낮은 3 내지 5도, 15도씨 범위로 측정될 때 보통의 표준 침투 시간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침투 시간은 어떻게 하는가? 요거는요, 표준 침투 시간과 같게 한다. 안 되겠죠? 표준 침투 시간보다 시간 줄인다. 이것도 안 되고, 표준 침투 시간보다 침투 시간을 적절하게 늘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표준 침투 시간보다 줄였다가 시간을 늘린다 이게 아니고, 자, 3도와 15도 사이일 때는 표준 침투 시간보다 침투 시간을 늘려준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필름 특성 곡선, 방사선입니다. 필름 특성 곡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Characteristic Curve for Film 이렇게 되는데 필름 특성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은 이래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특성 곡선의 정의를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필름에 조사된 비춘 방사선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요걸 꼭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아두십시오. 필름 특성 곡선은 요거다. 이건 뭐 우리가 달리 지금 이걸 별도로 많이 그 방사선을 그 과목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29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여러 개 흐트러진 점으로 형성된 지시가 나타날 때 이것은 어떤 불연속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 점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주물 표면에서 형성된 다공성 기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7페이지 30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침투 탐상 시험의 수세성 형광 침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점도가 낮을수록 시험 시간이 길어진다 했는데 이 점도가 낮으면 빨리 씻겨 나가겠죠. 점도가 낮을수록 시험 시간이 길어진다. 빨리 씻겨 나가니까 시험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닌데 요 용어를 잘 봐요. 점도가 낮을수록 빨리 씻겨 나가니까 시험 시간이 줄어든다. 그게 되겠습니다. 수세성 염색 침투액보다 검출 능력이 좋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광 침투는 수세성 염색보다는 검출 능력이 좋다. 이면 형광 염료가 첨가되어 있다. 세척수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와전류 탐상 시험의 일반적인 특성 설명 중 가장 적합한 내용인 것은 또 이 와전류가 나왔지요. 여기서 직접 접촉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탐상 데이터를 출력 보존할 수 있는 탐상법입니다. 신호 지시가 잡음 등의 인자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는 뭐냐면은 결함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정확하게 관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와전류 탐상시험은 ET 또는 ECT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자유도시험법 적용하여 탐상시험을 하면 결함의 형상 위치는 파악할 수 있는 탐상법입니다. 단 결함 종류라든지 치수는 정확하게 판별하기 곤란한 비파계 검사법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기포 누설 시험에 사용되는 발포액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발포액은 점도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끈적거리면 이게 이제 구멍이 생겼거나 이런데 그게 잘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누설이 되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음향방출검사 어쿠스틱 에미션 테스트니까 AE 또는 AET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음향방출검사 AET, AE 이렇게 합니다. 음향방출 신호파형으로 옳은 짝인 것은 음향방출은 연속형과 돌발형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우리가 자세히 말하면 연속형과 돌발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5개 별 모양. 여기에 아래 그림이 보니까 큰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요. 5개 별 모양의 균열이 존재하고 세척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2개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개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침투 비파계 검사는 이거는 PSM 모니터 패널이라고 합니다. 침투는 P잖아요. PSM 모니터 패널입니다. PSM 모니터 패널입니다. PSM 모니터 패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B형 대비시험표는 구리에다가 니켈 크롬 도금한 것이고 A형은 알루미늄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모니터 패널은 자 봅시다. 스테인레스강이요. 스테인레스강 STS. 스테인레스강 우리 다른 말로 내식강이라고 그러죠.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조한 5개의 별 모양의 이렇게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주로 이거는 뭐를 하느냐면 세척 능력을 검사하는 데 이용된다. 요거는 가로가 150, 세로가 100mm, 두께가 2.3mm. 요거 자세히 요게 단위를 안 해놨는 건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자, 요거 모니터 패널.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여기 이제 침투 비파기 할 때는 A형 데비션 편을 제일 많이 쓰고 B형 데비션 편도 쓰는데 PSM 모니터 패널도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요 PSM 모니터 패널이 앞부분에도 한번 나왔지만 그때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그림을 나타냈으니까 아, 이제 PSM 모니터 패널이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한다?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주로 세척 능력 검사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주광품에 대한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은, 이 라미네이션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 주광품도 주조를 했는 것. 주조품은요, 주조품은 슬래그 혼입 검사하기 좋습니다. 슬래그 혼입 검사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블로홀, 피놀 요 검사하기 좋고, 수축공 요 검사하기가 좋습니다. 단 이 라미네이션은 꼭 알아두세요. 라미네이션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닌데 판파, 초음파 중에서 판파로 파가 4개가 있습니다. 종파, 횡파, 표면파, 판파가 있는데 초음파의 판파로 라미네이션을 검출한다. 라미네이션은 마치 파도 모양으로 물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변품에 잘 나타나는 결함입니다. 라미네이션이 나오면 무조건 초음파, 초음파 중에서도 판파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35번. 시험체 표면에 넓고 얇게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결함 검출에 수세성 형광 침투액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로 씻기 때문에 얕은 결함이 씻겨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척 처리로 인해 결함에 침투한 침투액 씻겨 나가기 쉽기 때문이다.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넓고 얇게 펼쳐진 결함수 세척할 때 침투액이 씻겨 나가서 결함을 정작 검출하고자 할 때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36번 용접할 때 개선면이라 뭐냐면 두 개를 이제 용접봉을 녹여서 붙여야 된다고 깨끗하게 이제 경사지게 이제 깎아 놓은 거, 그걸 개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영어로는 그루브라고 합니다. 용접할 때 개선면의 검사, 용접 도중 중간청 표면 검사, 용접 완료한 후 표면 검사한 다음 단계로서 침투 탐상 검사가 요구될 때 휴대가 쉬운 점 등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법은 뭐냐면 속건식 현상에 의한 용재 제거성 염색 침투 검사. 요거는 속건식 현상제도 K&A들이 있고 용재 제거성도 K&A들이 있고 염색 침투 탐상 검사도 K&A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데나 들고 가서 할 수 있지만 형광만 딱 돼도 어떻게 됩니까? 암실이 있어야 되고 자외선 조사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편리한 게 이 속건식 현상, 그 다음에 용재 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검사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분 탐상 시험에서 건식법과 비교했을 때 습식법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요가 이제 건식법은 여러분 제가 보건대는 요게 뿌리는 게 그렇게 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습식법이 미시한 표면 결함 검출 감도도 우수합니다. 골고루 잘 뿌려지고, 자, 습식 유동성이 높고, 잘 우리가 주로 캔에 넣어 가지고 뿌릴 때 유동성이 높고 투자율이 낮아서, 투자율이 안 높습니다. 낮아서 미시한 표면 결함 검출이 우수합니다. 내부 결함 검출은 자분 탐상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37번 침투법에서 후유화성은 BD 두 개가 있습니다. B는 뭐냐면 기름 베이스 유화제, D는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세성. 그 후유화성과 수세성의 차이는 뭐냐?
후유화성은 침투제에 유화제가 포함되어 있을지 여부입니다. 침투제를 뿌리고 나서 바로 유화제를 적용하거든요. 요 차이입니다. 수세성은 그냥 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데, 후유화성은 유화제를 침투제 다음에 바로 연결해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물로 세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제에 유화제 포함되어 있을지의 여부를, 이 침투제라는 것은 결함에 유화제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잉여 침투액이 있는 그곳에 침투제 유화제가 포함되어 있을지 여부다라는 것입니다. 자분 탐상 시 시험품에 자속 흘러 자기가 띈 상태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화라고 합니다. 자속이 흘러간다. 자화라고 합니다. 38번 용제제거성은 시로 표시합니다. 용제제거성은 시로 표시합니다. 용제제거성 침투제 도판 후 현상하기 전에 잉여 침투제를 제거하기 제일 좋은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해놨습니다. 여기. 자, 여기서 용제제거성 스프레이를 시편에 직접 분사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용제제거성 침투제 도판 후 현상하기 전에 하는 건데, 용제제거성 스프레이를 시편에 직접 분사한다. 그 다음에 식기 세척용 세제를 물에 풀고 스펀지로 거품을 내어 닦는다. 다 세척제 천종에 스며들 수 있게 하여 닦아낸다. 물에 담가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 닦아낸다. 요거 지금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용제제거성 스프레이를 시편에 직접 뿌려버리면, 잘못하면 그 결함 속에 있는 침투제가 빨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척제를 어떻게 하냐면 천이나 종이, 킴타올즈 같은 데다가 거기에다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천이나 종이로 이래 스며들 수 있게 하여 닦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형광시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암실 밝기 측정하는 장비가 조도계입니다. 조도계. 자,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 시험에 적용하여 시험하려 한다. 이 시험법의 성질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와전류는요, 전도성 시험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와전류 분포의 변화를 시험 코일의 여기에 임피던스, 일종의 저항이죠. 시험 코일의 임피던스 변화로 결함 탐사한다. 맞습니다. 전자유도 시험은 강자성체, 비자성체, 전기가 통하는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파계는 강자성체만 이용합니다. 자, 요것도 맞고요. 시험체 표면과 시험 코일과의 거리 변화를 이용하여 결함의 형상 및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계 검사 방법이다. 그러나 결함 형상과 위치를 탐상할 수는 있지만은 결함 크기는 와전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무관련 지시. 무관련 지시라는 의사 지시하고 똑같습니다. 결함이 아닌 것을 마치 결함처럼 이렇게 결함이 아닌 것이 결함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지시냐 이 말이야. 응력 또는 입계 부식으로 생긴 지시이다. 아니고 내부 균열로 발생한 결함 지시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지시죠. 부품의 형태 또는 구조에 의해 생긴 지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를 접합을 했어요. 그럼 경계면에 재질형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거는 그 두 개의 재질을 붙인 거기 때문에 그건 결함이 아닌데도 침투액을 뿌리면은 결함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결함이 아닙니다.
결함처럼 보이는 거지. 이걸 우리는 무관련 지시란다. 그래서 부품의 형태나 구조에 의해서도 생긴 거. 자, 니은자로 되어 있다고 봅시다. 니은자로 되어 있을 때 그 모서리 부분은 그거는 결함이 아닌데도 그 약품을 뿌려보면 결함처럼 보입니다. 부품의 형태나 구조, 뭐 재질의 차이가 이래 차이가 나는 재질이 결합되어 있을 때 그 부분에서는 결함이 아닌데도 결함처럼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응력 또는 입계부식, 외부 균열로 발생한 결함 지시는 연마 균열에 의하여 발생한 결함입니다. 그 결함 지시인데 여기에 답은이 아니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41번 침투 탐상시험 결과로 나타난 지시 중 선형 지시는 지시 길이가 폭의 납이라고 그려놨잖아요. 그죠? 또 폭이라고 하는데 납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지시 길이가 폭, 납의 3배를 초과할 때다. 42번 비파괴 검사법 중 침투 비파괴 검사만의 장점에 속하는 것은 검사 속도 빠르고 경제적이다. 이거는 자분 탐사문도 더 빠릅니다. 한 번의 시험체 전체 검사 가능하다. 여기 이게 요것도 또 조금 잘못됐네. 그죠? 요게 나고 이게 어떻게 이래 됐는지 뭐 요게 다다. 그죠? 요게 좀 잘못됐습니다. 42번 요거 여러분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검사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다. 이거는 자기 비파괴도 할 수 있고 한 번에 시험체 전체 검사 가능하다. 요것도 뭐 자기는 아니지만 와전류나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국부적 시험체 검사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검사 재질 거의 제한받지 않는 시험이다. 요거는 침투 탐상 시험이 거의 정확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 검사 재질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험품 맞아요. 다만 자분 탐상 시험은 강자 성체 재료야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와전류 탐상 시험 이걸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하겠죠. 이것도 전도체 재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에 거의 제한받지 않는 시험은 침투 비파괴 검사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다음 중 누설 비파괴 검사할 때 누설률에 대한 단위인 것은 요거는 뭐 좀 PA M제곱 per S 요거는 저도 요거 지금 많이 안 달아봤기 때문에 요 단위를 여러분 좀 우리가 아직 누설 비파괴를 전문적으로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는 표시를 해두고 알아두세요. 43번 침투 탐상 검사법을 적용하여 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틀린 것은 전 처리할 때 사용한 장비로 틀린 것은 아이고야. 전 처리할 때는 자외선 등을 쓰지 않습니다. 세척 형광할 때도 세척하고 나서 세척이 잘 됐는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함 검사할 때 쓰는 건데 전 처리할 때는 아닌데 여기서 제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또 있네요. 샌드 블라스트 이거는 모래를 너무 세게 때리면 어떤 데는 결함 쪽에도 결함이 개구부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나번 같은 것도 좀 안 좋습니다. 요 나번 같은 경우도 좀 여기 좀 그렇네요. 요 문제가. 근데 자외선 등은 분명히 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자, 자외선 등은 블랙 라이트 램프인데 고압의 수원등, 자외선 투과 필터, 안전기로 구성됩니다. 파장은 320 내지 400 나노미터라고 했죠. 두건 자외선 조사하고 형광물질을 발광시켜 결함지시 모양 관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외선 등 및 자외선 등이라고 많이 부른다. 자외선 조사등, 자외선 등이라고 많이 부른다. 그리고 또한 중심 파장은 365 나노미터, 3650옹스트롬이다. 요거는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43번도 제가 보건대는 이 샌드 블라스트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자외선 등을 전 처리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44번 침투 탐상 시험 중 거친 표면 결함을 탐상할 때 가장 적합한 침투 시험 방법인 것은 말입니다. 유화제를 한번 씁니다. 유화제를 쓰면 물로 씻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광 침투 탐상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좋습니다. 다음번도 되겠지만 여기는 물로만 씻으면 완전히 잘 안 씻길 수가 있습니다. 45번 침투 비파괴 검사법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체의 결함이 개구되어 있지 않으면 검출할 수 없습니다. 형태가 복잡한 시험체일지라도 거의 전 표면이 탐상이 가능합니다. 비철 재료 플라스틱 표면 결함 검출할 수 있습니다. 큰 시험체는 탐상 불가능하여 작은 규모 시험체로 분리하여 적용한다. 요건 아닙니다. 자기 비파괴 검사할 때는 장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극간 거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큰 거면 부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자, 46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트리클렌을 정확하게는 트리클렌이라고 여기서 많이 썼는데 요거는 이렇게 조금 알아두세요. 트리클로로에틸렌 요렇게 알아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트리클로로에틸렌 요렇게 조금 알아두세요. 혼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도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두 가지를 쓰이니까 우리 기술 쪽에 보면 이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트리클렌의 전기 세척 장치는 다음 중 전처리 과정입니다. 소형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씁니다. 47번 다음의 침투액 적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접촉각이 작으면 적심성이 좋아집니다. 접촉각이 0도이면 적심성이 없어지게 된다. 아닙니다. 접촉각이 180도이면 적심성이 좋아진다. 이것도 아닙니다. 적심성이 좋으면 침투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48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법에서 규정한 사용 중 형광 침투액의 휘도 시험은 요거 군사 규격입니다. 밀리터리 규격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침투액의 시료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지고요. 여기 이제 조금 잘못된 하는가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90% 이상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광은 휘도라고 합니다. 염색일 때는 그걸 색상이라고 합니다. 자, 49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에서 지름 10cm 안에 존재하는 형광점의 확인으로 성능을 점검하는 현상제를 우리는 건식 현상제라고 한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방사선 비파괴 검사로 결함 판별할 경우 가장 불리한 결함 종류인 것은 결함 깊이입니다. 방사선 탐상 시험으로 결함 측정하는데 RT는 결함의 깊이를 탐상할 수 없습니다. 자, 요게 지금 자외선 조사 장치입니다. 요게 자외선 등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가방처럼 안에 들어있는 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장비를 빼가지고 이렇게 씌웁니다. 요 시험편을 여기에 두면 요 시험편과 시험편을 밑에 두면 시험편과 수원등 사이가 38cm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강의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